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은 둔덕만 없었어도 피해가 크지 않았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창구를 가동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내년에는 1,500원 선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직접 개입 등 강도 높은 환율 방어 전략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마감했습니다. 새해에는 양대 증시주가 반등이 가능할지,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업종은 무엇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은 둔덕만 없었어도 피해가 크지 않았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참고 자료를 내고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피해를 키웠다는 일부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주파수를 통해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안테나입니다.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지지를 위해 흙으로 만들어진 둔덕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로컬라이저와 구조물의 높이는 약 2m. 항공 전문가들은 참사 여객기가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단단한 구조물에 부딪히며 참사 피해가 커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설치 지점은 활주로 끝에서부터 264m 지점입니다. 동체 착륙이지만 활주로까지 잘 착륙을 했는데 마찰력에 의해서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 둔덕에 충돌하면서 갑자기 이제 폭발하고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에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지점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에서 벗어나 있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가 아니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21조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부터 최소 90m이며 240m까지 확보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는 종단 안전구역을 착륙대 끝에서 150m 이상 확보해야 하고 300m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단 안전구역 외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의 재질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외의 항공안전 전문가들도 사고기가 랜딩 기어와 플랩 등이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착지가 최선의 수준으로 이뤄졌고 동체 착륙 뒤 활주로를 미끄러지는 동안에도 동체에 심각한 손상도 입지 않았다며 대규모 사망자가 나온 원인은 동체가 활주로 끝단 바로 너머에 있는 매우 단단한 장애물과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일째인 오늘 일부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창구를 가동했고
제주항공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족들과 보험금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일부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서 피해 보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사고 피해자 안내와 보험금 신청 지원을 위해 무안 현지에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보험사 공동 현장 상담센터는 사고 피해자의 보험 가입 조회와 보험금 신청, 지급 절차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외여행자 보험과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들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이 복잡하지 않아 청구 신청 후 2일 정도에 신속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이 가입한 항공보험에 따른 배상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산정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가입된 항공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유가족에게 배상 책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고 여객기는 총 1조 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배상 책임 담보의 보상 한도는 1조 4,720억 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 한도는 537억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에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포함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한 상태로 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제주항공 측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상실 수익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국제 항공운송을 규정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최대 2억 5천만 원 수준의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탄핵 정국의 참사까지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한 유통가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규모 마케팅 행사가 잇따를 시기지만 올해는 애도 분위기 확산에 조용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도 소비 위축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의 무안공항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유통업계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새해로 이어지는 대규모 마케팅에 사활을 걸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결정하자 롯데, 신세계백화점 등은 새해 카운트다운을 취소하거나 신년 세일 행사 관련 홍보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업계 또한 연말 파티 관련 마케팅 행사를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원 투어 등 홈쇼핑 업계도 여행 상품 방송을 중단하거나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시즌은 동남아 등 보다 따뜻한 나라로 떠나는 아웃바운드 여행의 성수기로 꼽히는데 이번 무안공항 참사로 여행업계 분위기도 내년 초까지 위축될 전망입니다. 대형 참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 정세가 안정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과거 사례를 보면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과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의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0.7%로 전월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인 11월과 12월에는 소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 각각 2.3%, 3.1% 감소했습니다. 연이은 악재의 내수가 더욱 침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유통가의 실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때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 1.4%, 3.2% 줄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케팅을 병행하며 실적을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연이은 악재로 더 이상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내년에는 1,500원 선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당국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직접 개입 등 강도 높은 환율 방어 전략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확정과 함께 1,400원 선을 넘고 탄핵 정국 후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 27일 1,480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일부터 마지막 거래일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무려 13.2%에 달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전국 불안 장기화 등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이 내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스탠다드 차타드 등 주요 투자은행들의 내년 1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 중간값은 1,435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내년 2분기 원달러 환율 1,500원 선 상승까지 예측했는데 내년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때와 달리 고환율 고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당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구두 개입과 미세 조정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고 규모는 4,153억 9천만 달러입니다. 외환 보유고 규모 유지가 경제 전반 불안 심리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외환당국이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파는 직접 개입을 하는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다수 의견입니다. 현재 외환당국은 외환 보유고를 풀어 달러만 소진하고 실질적인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올해 국내 코스피 시장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보여주지 못한 채 최악의 성적표를 마주했습니다. 여전히 안팎의 악재가 부각되면서 비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푸른 뱀의 해를 맞는 새해에는 우리 양대 증시 주가 반등이 가능할지,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업종은 무엇일지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9.63%, 코스닥 마이너스 21.73% 하락했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고치인 1,472.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3,000피까지 바라봤던 코스피는 지난 7월을 정점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불거진 블랙먼데이 사태로 속수무책으로 추락했고, 이후 장세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 미국은 상승, 한국은 하락이라는 디커플링 현상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전국 불안 장기화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었습니다. 주요 증권사 12곳이 내놓은 새해 코스피 지수 예상 등락 범위는 2,250에서 3,200으로 넓은 편입니다. 예상 밴드가 가장 높은 증권사는 SK증권이고 상하단을 가장 낮게 제시한 건 아임증권입니다. 이외 신한투자, 키움, LS, 대신, 유안타증권이 코스피가 3,000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현재 이미 최악을 반영해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만큼 재평가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투자 유망 업종은 유틸리티, 조선, 방산, 바이오, 산업재, 금융,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조선 및 방산은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 수혜주로 꼽히고 바이오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전력 및 가스 업종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절감에 따른 증액 예상, 산업재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 업체의 수출 모멘텀의 수혜 기대, 엔터테인먼트 및 식음료는 대체 불가한 한국 기업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가 매수 시기론 2분기를 추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새해 증시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주주가치 재고 활동 기대감이 증가하고 낮아진 금리 기대감에 일부 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한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강조했는데 정부와 재계가 원팀이 돼 혁신을 통한 성장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재계가 신년 키워드로 위기 극복을 꼽았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퇴행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 치솟는 환율과 물가로 활로를 찾지 못한 내수마저 잠식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재계는 혁신을 통한 대내외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옛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 정신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은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 경제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재계는 민생과 정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외교 강화를 강조한 겁니다.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사업보국의 초심으로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더 많은 기업이 더 넓은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경제 외교에 힘쓰고 전 세계의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신규 사무소를 열어 전략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가 원팀이 돼 위기를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쌓아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건설사들은 수의계약과 컨소시엄으로 경쟁은 피하고 위험은 줄이면서 건설 경기 불황을 이겨냈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올 한 해 정비 사업을 정리해봤습니다. 현대건설이 6년 연속 정비사업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수주한 정비사업 수주액은 6조 613억 원. 지난달까지만 해도 포스코에게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최근 2건의 수주를 따내며 1위 자리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2위는 포스코 E&C입니다. 총 10곳에서 4조 7,191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3위는 3조 6,398억 원을 수주한 삼성물산, 4위는 3조 1,097억 원을 수주한 GS건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키워드는 수의계약과 컨소시엄입니다. 경쟁은 피하고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올해 10대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정비사업장은 총 63곳입니다. 이 중에서 61곳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주 경쟁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곳은 부산 촉진 2-1구역,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서울 도곡 개포안신 아파트 단 3곳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컨소시엄을 택했습니다. 건설사 2곳 이상이 함께 수주한 정비사업장은 총 14곳입니다. 내년엔 1월부터 서울 용산과 송파 등에서 대규모 사업지가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내년에도 수주 경쟁 대신 위험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취할 걸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본격적인 로봇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도 신설했는데요. 로봇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868억을 투자해 지분 14.7%를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 보유 중인 콜옵션을 행사한 겁니다. 이에 따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로 늘려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휴보랩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족 보행 로봇과 4족 보행 로봇, 협동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미래 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해 미래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화한다는 보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인 오준호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퇴임 후 삼성전자 고문 겸 미래 로봇 추진단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서 글로벌 로봇 사업과 개발 리더십 강화를 위한 시너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체는 미래 로봇 기술 개발은 물론 로봇 사업 전략 수립과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두 회사의 성장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형 협동 로봇과 자율 이동 로봇 등이 제조 물류 현장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136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35억 6,290만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금융사고는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출이 취급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부당대출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손실금액은 조사 중이며 이번 금융사고 관련 담보금액은 107억 1,500만 원 규모입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금융사고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0일에도 총 3건 177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만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흥시는 가칭 시흥배고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공사의 우선 시공분에 대해 서울대학교 병원과 현대건설 간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흥배고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병원 설립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사업 설명회와 인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병원은 지상 12층 규모의 총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설계돼 의학적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계약 체결로 시흥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시흥배고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 사업이 실질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건립으로 시민들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핵심 거점으로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